우리 뭐 그런 거 시작해? 빠밤. 2024년 무대 연말 정산 그런 거 해? 2024년 무대 연말 정산 그 뭐라고 하지? 어워즈가 이겼습니다. 자, 저희가 1년 동안 본 극을 한번 뭐 있었는지 얘기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제일 좋았던 건 뭐가 있는지 뽑아보면서 약간 추억팔이 겸 1년 동안의 우리의 관객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와. 자, 저희가 리스트를 잔뜩 리스트업을 해왔는데요. 하나씩 얘기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최다 회전극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제일 많이 보신 게 어떻게 되시죠? 저 미오 프라텔로요.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말해요? 나는 미오 프라텔로를 12번 봤습니다. 이걸 보느라고 한번 세봤는데요. 저도 미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미오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맞아.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16번을 봤더라고요. 근데 미오가 길게 하긴 했어. 길게 해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도 있고 1차 팀도 보고 2차 팀도 봐서 맞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B클래스를 12번 봤다는 사실이었는데 왜 B클래스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재밌다. 나 연극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완전 내 취향이긴 했어. 일상, 청춘, 힐링물 이런 거 진짜 맞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많이 봤다고 해서 우리한테 뭘 주진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재관본. 재관 혜택. 도장판 정도? B클래스는 뭐였지? 대본집이었나? 맞아. 받았고 미호는 폴라? 폴라 2장? 그래도 남은 게 없다고 느껴졌구나. 뭔가 이렇게 책으로 된 나는 큰 거. 그래. 아니면 OST. 나 이런 게 남아야 약간 회전 맞아. 돌고 남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다 회전극은 저희가 똑같이 둘 다 미오 프라텔로를 꼽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올해 첫 번째로 본 극이랑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촬영일이 11월 달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예매해둔 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올해 네. 처음으로 뭘 보셨어요? 저 올해 처음에 1월 6일에 작은 아씨들 봤습니다. 나랑 같이 보지 않았나? 맞아. 1월 6일에? 맞아. 작은 아씨들 재밌었어요. 저는 그 주비랑 같이 작은 아씨들 보기 전에 바로 전날이네. 1월 5일에 호련사를 보러 갔다 왔어요. 호련사 사나이는 왠지 그것도 따뜻한 약간 가족 힐링 이런 거라서 약간 연초에 보기 좋은 그래서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한번 보고 왔었고요. 올해 마지막에는 12월 31일에 해적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연말에 보기 딱 좋은 뮤지컬이 아닐까 싶네요. 두비는? 나는 일단 마지막으로 잡아놓은 게 24일에 더 픽션. 뒤로 더 늘어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람 죽는 뮤지컬을 예매해 놓으셨군요. 저도요. 사실 자정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못 보지만 그래, 원래 12월 30일에 미드나잇을 봐야 된다고요. 미드나잇을 봐야 12월 31일에서 1일 넘어가는 그때 땡땡땡 그걸 봐야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프닝을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상하는 뭐 배우나 작품이나 제작사에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고요. 아무런 영향이 당연히 없을 예정이지만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 이 올해 열심히 뮤지컬을 봤기 때문에 영광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서 샤라웃 되었다는 그 영광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해의 제작사상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많은 여러 제작사들 여러 작품을 보았는데요. 가장 좋았던 제작사, 운영이 괜찮았던 제작사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요? 솔직히 약간 애증의 저거는 있는데 콘텐츠 플래닝이 막 OST도 늦게 주고 좀 운영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어셔님들이 너무 친절해서 저는 여기에 콘텐츠 플래닝을 얘기할까 했어요. 콘텐츠 플래닝 어셔님들께 제일 먼저 이 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맞아, 콘플 어셔님들 되게 친절하셔요. 미호 보다가 중간에 한번 찡얼롱 하기 직전에 퇴장했을 때 그냥 난 나왔는데 어셔님이 되게 헐레벌떡 나오시면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이러니까 아니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신 어셔님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는요 좋았던 제작사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많이 보긴 했는데요. 제 돈을 제일 많이 쓴 제작사는 불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불가에서 하는 올해 나온 불가극을 제가 다 봤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올해 나온 불가극을 다 본 것도 이상한데 불가가 올해 신작을 3개를 낸 거예요. 근데 신작을 3개 내는 제작사는 이상하지 않지만 불가는 그 작가랑 연출님이 계속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팀의 창작진이 올해 신작을 3개나 쓴 거예요. 글을 기계처럼 쓰시나 봐요. 이준 작가님이. 그것도 대단한데 아이디어가 그만큼 계속 나오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신기해. 어쨌든 결투 올해 초에 보고 결투 바로 다음에 협계개전이 신작으로 나왔죠. 협계개전 끝나자마자 또 창초인 그 트루스토리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꽃메디아를 하고 있죠. 글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두 번째는 올해 뮤지컬 대상. 우와. 저희가 올해 진짜 많은 뮤지컬을 봤기 때문에 몇 가지 뮤지컬을 두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뮤지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뭐죠? 2개 있잖아. 아, 2개 중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저희가 2개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는 뮤지컬 섬이고요. 정동극장에서 했던. 하나는 올해 처음 초연된 창초극이었던 홍련.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둘 다 너무 좋은 극이었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섬을 주기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뮤지컬이었고요. 뭔가 작품성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복합적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좋은 작품이었다. 그리고 뭔가 의미만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보는 동안에도 너무 재미있는데 가슴속에 남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리도 있고 같이 본 사람들이랑 뭔가 대화 나눌 거리도 많고 그런 극이었어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섬은 그 거기 뭐지? 이렇게 그 장면이 수문장 아니야? 수문장 아니야. 수문장.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 무슨 장면이야 거기? 수탄장. 탄식이 흐르는 곳. 맞아. 수문장. 비슷하네. 뭐가 비슷해? 그 수탄장 장면이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뮤지컬 대상은 섬! 축하드립니다. 자, 뮤지컬 대상은 이거였고요. 올해 연극대상을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대상도 저희가 올해 본 연극 여러 개들 중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후보에 2개가 남았습니다. 뭐죠? 빵야랑 살수선입니다. 둘 다 올해는 재연극이었죠. 근데 우리가 초연도 보고 재연도 보고 하면서 이것도 진짜 매번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뭔가 뮤지컬이 줄 수 없는 연극에서만 또 있는 그런 재미를 잘 살린 것 같은? 저는 이제 뮤지컬을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연극을 보다가 이게 뮤지컬이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하는 그런 작품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연극만의 어떤 재미를 살리지 못해서 약간 루즈해지거나 뮤지컬을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이면 노래가 한번 나와야 재밌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빵야랑 살수선은 정말 연극으로서의 어떤 재미가 있는 한 번도 집중력이 깨진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 힘이 뭐냐면 중간에 노래가 들어갈 틈이 없게 짜여진 뭔가 탄탄한 텍스트? 거기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연극의 재미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둘 다 너무너무 좋은 극이었지만 뭘로 결정을 했죠? 저희 살수선이요. 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로 올해 연극대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살수선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보통 공연을 볼 때는 나는 객석에 있고 여기는 암전이 되어 있고 내 모든 집중력이 다 무대에 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지우고 그 무대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경험이 나한테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항상 재미있었고 근데 살수선은 무대에 완전히 내가 집중하고 그 배우에 몰입해서 보고 있음에도 계속 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계속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끝나고 암전 상태에서 파도 소리 들리는 게 좀 오래 되잖아. 그 부분의 연출을 되게 잘했다 해야 되나? 맞아. 이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장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들리게 함으로써 관객이 지금까지는 계속 서술자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암전 시간 동안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자. 자기를 느끼게 하자. 하는 것을 의도하고 한 연출인 것 같아서 그게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면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드러나는데요. 이 공연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원작 소설을 읽었는데 그 프랑스 소설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배경 지식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읽었나 봐요. 글이 너무 긴 거야. 그 살수선도 대본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연체의 글이고 말이 너무 많고 정말 이상해. 책에 텍스트가 많은 건 아니거든. 책 자체는 그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떤 하나의 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비유하는 말을 계속 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몽 랭브르가 파도를 헤치는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그 딱 그 감각
그 느낌 이거를 독자가 느꼈으면 해서 이거랑 비슷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약간 그래요. 그 막 엄청 만연체인 텍스트를 다 쳐내고 그 텍스트가 전달하는 부분은 연기로 보여주고 그 메인 스토리만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이 살수선이를 연극으로 바꾸면서 나타난 매력인데 그래서 이건 연극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원작을 읽은 후에도 연극을 또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연극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수상 부문입니다. 내가 홍련을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올해 뮤지컬 대상을 주지 못한 게 아쉬워서 올해 창초극상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창초극 후보에는 제가 3개를 올렸는데요. 하나는 여기 피와 당. 우리 무슨 전쟁이지? 병자호란? 병자호란. 병자호란에서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온 여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병자호란이 생각 안 나는 바람에 망했어. 그냥 무식한 사람 됐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홍련. 아까 말했던 우리가 얼마 전에 저기 후기도 올렸죠? 장화홍련 이야기와 바리대기 설화를 섞어서 천도정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거의 저승에서 홍련을 재판하는 바리대기 이야기를 담은 홍련. 그리고 의외로 3번째 후보가 뭐냐면 트루스토리예요. 트루스토리는 이제 불가에서 올린 이준 작가의 작품인데 로키엔드라는 캐나다 북부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우리 마을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트루스토리인데 이게 또 의외로 노래도 괜찮고 그 스토리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올렸는데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만든 상이기 때문에 1등은 홍련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그 영상을 보시면 어디 뜨지? 여기 뜨나? 여기 카드뉴스를 보시면 아니면 이쪽 저희가 홍련을 왜 재밌었는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정된 코너잖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도 정말 잘 만든 극이었다. 텍스트적으로도 노래도 그렇고 연출? 그렇다고 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뮤지컬과 관련해서 새롭게 한 경험이 하나씩 있죠. 네. 자, 두비 씨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대극장을 이번에 올해 처음 봤는데 사실 생판 처음 본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샤롯대에서 라이온킹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제 덕후의 심정으로 샤롯대도 다시 가고 디어 에바넨슨도 어쨌든 대극장이니까 그것도 보고 해서 돈을 좀 썼더니 역시 그게 새로운 경험이었나요 혹시? 돈을 한꺼번에 15만 원씩 쓰는 거? 아니 그것도 그건데 무대가 너무 이렇게 웅장한 그런 대극장의 자본의 맛을 다 때려부은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보여주시죠. 좋더라고. 네? 라라라라라라 내가 갈게. 저는 물론 그 두비랑 같이 우리 오르페우스가 아니고 하데스타운도 재밌게 보고 왔는데. 너 오늘 왜 이렇게 바보야? 오늘 영상 망했어. 저희 4월에 둘이 같이 궁에서 했던 궁묘를 보고 왔어요. 세종 1446을 보고 왔는데 너무 추웠거든요. 나 4월 말이 그렇게 추운 그 시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맞아. 그 궁궐 돌바닥에서 막 한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 드르륵 의자에서 단차 하나도 없는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 공연이 재밌긴 재밌었거든요.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나는 그 궁궐에서 그 자객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진짜 이래서 궁궐 뮤지컬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추워서요. 그 태종 이방원에 보면 겨울에 그 막 이방원이 대리청정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아니 대옵니다 하면서 막 겨울에 막 다 같이 굴러가면서 신하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 장소가 거기였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돌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 갑자기 그 신하들한테 너무 이입되는 거야. 근데 추워서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야외에서 뮤지컬을 본다는 거 그리고 거기가 야외인데다가 광화문처럼 원래 공연장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궁이잖아요. 그냥 궁에 그 조명이랑 음향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잘 들리게 구현해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거는 그 음향 감독님, 무대 감독님 이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실제 그 역사의 현장에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맞아.
세종대왕이 거기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궁에.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년에 또 하면 또 보러 가고 싶어요. 그때는 진짜 나 내복도 입고 지금 그 12월 달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입고 가야겠어요.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올해 제일 좋았던 이건 뮤지컬보다 더 어려워요. 제일 좋았던 맞아. 넘버를 하나씩 꼽아봅시다. 네. 자, 두비 씨는요? 또 나부터 해? 네. 전 아까도 잠깐 불렀던 Wait For Me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제 노래 넘버 막 멜로디 그런 거 다 좋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그 무대에서 해주는 퍼포먼스가 막 손전등이랑 등불 들고 이렇게 착착 하고 그 막 크다란 전등 같은 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여기에 이어서 올해 진짜 좋았던 넘버 중에 하나 로드 투 헬을 꼽았거든요. 저는 Wait For Me보다 로드 투 헬이 더 내 스타일이었어요. 일단 그 최정원 선생님의 그 치키치키치키 타카타카타카 하는 그게 너무 쫀득하고 재밌었고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그 뒤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기차 소리 우웅 하는 그 기차 소리를 내는 게 사람들 목소리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구나 하는 게 진짜 재밌었어. 근데 그게 박제가 없어서 난 진짜 너무 아쉽더라. 그리고 전혀 다른 결인데 원래 진짜 좋아하던 넘버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약간 의외인데 도화주의 취해였어요. 도화주의 취해는 그 뮤지컬 결투에서는 도화주의 취해 그리고 도화주의 취해 리프라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협계계전에서는 이제 같은 노래인데 다른 제목으로 주유강호라는 제목의 넘버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뮤지컬 2개에 걸쳐서 1절, 2절, 3절, 4절, 4절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변형이 돼서 나올 때마다 계속 좋은 거야. 그 멜로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박현수 작곡가가 좋은가 봐요.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음악적 어떤 시도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뭔가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느낌의 음악이 주는 그 불러일으키는 감성이 그게 중독성이 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는 화음이 없다가 나중에 주유강호에서 협계계전에 갔을 때는 진짜로 그 넷이서 화음 쫙 뽑아주는 거기가 올해 넘버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자, 그 다음 올해의 명대사 부문입니다. 드디어 올해의 명대사는요. 이것도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걸 뽑은 이유가 있어. 그래? 말해줘. 며칠 전에 내가 이제 뜨개질을 하다가 도안이 없는 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도안이 없으니까 정해진 게 없잖아. 풀렀다 떴다 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뜬 게 있었는데 그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좀 예쁜 거야. 고생을 했던 풀렀다 떴다 했던 게 싹 잊혀지면서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아름다운 건 보면 화가 풀리지? 이거랑 다른 내용이잖아. 그런데 오타쿠의 그런 알고리즘적으로 기승전지 이렇게 나가잖아. 아름다운 걸 보면 왜 화가 풀리지? 아름다운 건 스쳐 지나갈 뿐인데 이러면서 생각이 든 거야. 하고서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딴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 며칠 전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대사가 돼서 뽑았습니다. 이 대사는요, 아름다운 건 왜 우리 스쳐 지나갈까요? 라는 대사고요. 그 연극 헤르츠클란의 카피 문구 포스터에 써있는 그거기도 하고 극에서 가장 뭔가 강조하는 마지막 대사이기도 한데 난 사실 아직도 왜 이 대사가 헤르츠클란의 메인 대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 난 헤르츠클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에까지의 텍스트가 되게 괜찮은 연극이었는데 갑자기 싱클레어가 선생님한테 아름다운 건 왜 우리 스쳐 지나갈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갑자기 인스타 감성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그래서 약간 명대사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 대사가 정말 좋다 해서 명대사가 된 게 아니라 약간 그게서 나한테 명대사를 강요한 것 같은 그런 명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올해 명대사로 이야기하기로 한 건 제가 그 성대모사를 얘한테 맨날 들려줬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 배우분이 쪼가 많이 빠지셔가지고 요즘은 대사를 이렇게 안 치세요. 누군지 안 말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근데 제가 헤르츠클란을 볼 때는 이렇게 대사를 치셨습니다. 아름다운 건 왜 우리 스쳐 지나갈까요? 이렇게 대사를 중간에 갑자기 느리는 그만합시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르별 수상이 있겠습니다. 이거 뭐 수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올해 제일 재밌었던 올해의 깔깔극상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두 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아트였고요. 두 번째는 요즘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 방구석 뮤지컬. 이렇게 두 개를 뽑았거든요. 근데 방구석 뮤지컬이 난 진짜 재밌어요. 코미디 장르의 뮤지컬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아트 보고 나서 왜 코미디 장르가 어려운지. 웃기는 것 자체도 이미 너무 어려워.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웃겨요? 그것도 내가 누군지 이미 알아서 우리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익명의 대중들을 맞아. 어떻게 웃기냐고요. 그것도 진짜 어려운데다가 웃기면서 누군가를 희화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데도 웃겨야 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쨌든 공연을 보러 온 거니까 그냥 웃고만 나가면 안 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야 돼. 이러기가 진짜 어려운데 나는 방구석 뮤지컬이 최근에 그걸 진짜 잘 해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희화하거나 조롱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청춘들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보는 사람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진짜 잘 만든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구석 뮤지컬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저도 아트를 처음에는 뽑았었는데 겹치지 말고 다양한 극을 얘기하자고 해서 그러네. 심사숙고해서 골랐던 게 비클래스. 비클래스도 감동도 주긴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개그 포인트들이 또 깨알 같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재밌어. 맞아. 난 비클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진짜 회전을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비클의 웃포가 진짜 내 취향이었거든? 특히 거기 치아키한테 너 임신 알아? 너 임신. 그냥 그 장면도 너무 웃겼는데 왜냐면 수연이가 뭐랄까 얘가 본성이 나쁜 애가 아니고 착한 애라서 맞아. 얘한테 막 어떻게든 뭘 해주려고 하는 막 어색한 상황 속에서 막 이런 그 상황 자체도 너무 재밌었고 내가 본 중 진짜 재밌었던 날은 내가 얘 너한테 자주 얘기했는데 박준영 배우님이 이거 모태 댄서 얘기를 했어. 근데 모태 뭔지 몰라? 어미 뭐 나까지 말해야 돼. 이제 태는 뭔지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미 뭐 하고 소리 딱 지른 다음에 태 하는 그날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 수연이한테 진짜 어울리는 그런 애들이었잖아요. 나 그것도 좋았어. 그 누구지? 환이랑 수연이랑 그 둘만 남았을 때 어색한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의자를 들고서는 나만 불편하냐? 이렇게 왜 의자에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한 거. 나도 그날 본 것 같은데? 의자에 문제 있어? 라고 말한 게 너무 웃겼어. 그 뭔가 생활 속에서 우리도 한 번씩은 경험해봤던 그런 약간 찰나의 어색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데 뭔가 삐걱대서 약간 마가 뜨거나 약간 난처하거나 아니면 이런 약간 그런 상황들 뭔가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느꼈을 법한 미묘한 상황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의 재미잖아. 그래서 굉장히 난 섬세하게 짜여진 개그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올해 깔깔극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재밌는 극이 좋아요. 보면서 마음 편한 극이 맞아. 좋거든요. 특히 삶이 힘들수록 요즘 일하기가 너무 힘들수록 뭔가 보는 동안에는 스트레스 안 받고 힐링되는 그리고 뭐 뒤에는 슬픈 내용이 있거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거울지언정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 나는 그런 극들을 좋아해서요. 그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 힐링극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올해 힐링극장. 저는 이솝 이야기랑 긴긴 밤을 뽑았어요. 사실 둘 다 힐링극입니다 하는 힐링극이었는데 그래도 진짜 좋았던 건 이솝 이야기는 힐링극에 내가 봤을 때는 정석의 어떤 무대를 만들어냈는데 그 무대의 퀄리티가 되게 괜찮았다는 거. 특히 위스퍼들이랑 그 배우들의 어떤 합이라든지 그 위스퍼들이 있음으로써 만들 수 있는 동선이나 아니면 음악적인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너무 좋았고 그 처음에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막 천 내려놓고 막 동화 구현하는 그런 장면들도 저는 보면서 힐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힐링이 많이 됐어요. 맞아. 마지막에 금가루 이렇게 뭔가 그런 막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막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의 힐링극 이솝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긴긴 밤을 뽑았는데요. 긴긴 밤은 사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원작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추천하는 소설 1위거든요. 근데 내가 그 책을 나는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읽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도서관에서 찝어서 읽었어. 그래서 그거를 막 새로운 책을 찾아냈는데 이 책이 나한테 엄청난 감동을 줬을 때 그 행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긴긴 밤 그 원작 소설 자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에도 그 어떤 원작이 줬던 감동과 비슷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스포?
마지막 연출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 펭귄이 딱 바다에 도착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여기 있는 등장인물 중에 누구도 진짜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얘네가 알고 있는 바다는 동물원에 있었던 조금 있는 그 물과 그리고 얘네가 먹는 그 정어리에서 조금 묻어나온 그 바다.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느라고 요만한 그 파란 색깔 공 하나를 보면서 이게 바다일 거야. 바다는 이거랑 비슷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 공 딱 들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그 천장에서 볼풀공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그 펭귄이 바다에 딱 도착을 하는 그 순간이 저는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위에서 꽃가루가 떨어지거나 종이를 던지는 건 많이 봤는데 공이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뮤지컬에서. 꽃가루는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공은 진짜로 그냥 꽝! 이렇게 와르르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바다의 시원함과 얘가 바다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그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보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정말 넓고 정말 파란색이잖아요. 그거를 관객한테 이 조그만한 무대에서 전달하기에 정말 좋은 장치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순간에 막 나도 같이 그 바다를 처음 본 것만 같은 그 환희를 막 그 펭귄이랑 같이 경험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둠씨는 뭘 뽑으셨죠? 전 새벽의 입구에서를 뽑았는데요. 사실 얘도 힐링극이라고 대놓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 뽑았어요. 세입에 어떤 부분에서 힐링 받으셨는지. 마지막에 이제 페데리코가 자기가 쓴 시를 집시들이 노래로 부르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페데리코가 깨닫는 것들이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힐링 됐어. 어떡하냐? 다시 올라올 수 있으려나? 안 올라올 것 같아. 다시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각자가 힐링 받았던 뮤지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올해 오열극상 뭘 보면서 제일 많이 우셨는지. 너무 많이 뽑았어 너는. 아니 나 이제 하나만 얘기할 거야. 나머지는 다 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유진과 유지를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원래 그 슬픈 얘기들이 많지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울게 되는 건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다들 겪어왔던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겪었던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이 공연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 순간에 힘드셨죠? 비슷한 아픔이 있으셨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좀 잘 울어요. 난 사실 별로 안 슬퍼도 앞에 무대에서 배우가 울면 따라 울어요. 두비 씨는 오열극상으로 뭘 뽑았나요? 저는 살수선 뽑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공연 끝나고 암전 상태에서 파도 소리만 들릴 때 완전 울었어. 그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나는 얘랑 다르게 눈물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극 내내 안 울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파도 소리를 들은데 그랬잖아. 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진동이 미세하게라도 느껴지잖아. 그걸 듣는데 막 맞아. 이래서 살수는 진짜 대단한 작품이었던 게 뭐랄까 슬픈 장면이 나와서 슬픈 게 아니라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슬퍼서 나는 게 아니야. 다른 종류의 눈물이야. 맞아. 뭔가 사는 것이 무료해지거나 삶에 대한 어떤 의지나 사는 즐거움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살아가는 목표를 잃었을 때 그럴 때 또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오열극상 같이 뽑았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 캐릭터를 만났죠. 자,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한테 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쁜 캐릭터상. 따단. 자, 올해 나쁜 캐릭터는 누가 있었나요? 3명 후보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광염 소나타에 나오는 제이. 교수님도 나쁜 사람이긴 한데 난 제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음주운전을 한 캐릭터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시체를 갖다가 뭐 유기한 것도 아니고 숨겼다고 해야 돼. 자기 음악의 재료로 사용했잖아요. 저 이번에 처음 봤어요, 둘 다. 광염소나타를 처음 봤는데 인기 있는 극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극이고 그리고 그 제이라는 캐릭터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보러 갔는데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애를 주인공으로 세운다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제이를 좋아하는 건 다른 이유에서겠지만 걔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남들도 아니겠죠? 그래도 나는 뮤지컬의 주인공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실제 범죄를 저지른 제이를 1번으로 뽑았고요. 자, 두 번째 캐릭터는 보도지침에 나오는 최동결 검사님입니다. 동결 이 자식. 어떻게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한테
그리고 난 사람이 변한다는 점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는 동결이가 제일 뜨거운 애였잖아요. 맞아. 금서도 막 이만큼씩 가지고 오고. 그런데 이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동결이를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뭔가 얘가 원래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대학 다닐 때는 그걸 참 부끄러워했었는데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교육받은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아니면 뭐 부르주아를 비판하고 싶었나? 잘 모르겠지만 동결이 이 자식 진짜 잘못했습니다. 약간 친일파 같은 메시지를 주려고 했나? 자식들. 부자잖아 다. 저거 걸리는 거 아니야? 규제? 동결이는 제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애는 아니고 뭐 오히려 건실하게 살고 있는 쪽이죠. 검사가 됐으니까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동결이가 분명히 대학 다닐 때까지는 막 이게 모닝타주 눈썹 하면서 막 선배들한테 화도 내고 교수님한테도 막 대들고 이런 애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동결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써니보이를 뽑았습니다. 미오 프라텔로에 있는 주인공인 써니보이요. 써니보이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미오 프라텔로를 보면서 플로렌스에 이입했거든요. 난 플로렌스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저 친구들끼리 이런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써니보이랑 사귀기 대 김우진이랑 사귀기를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골라보세요. 김우진이랑 사귀면 고국에는 아내가 있고 일본에는 애인이 있고 내가 서드예요. 하지만 김우진은 셋 중에 날 제일 사랑해요. 날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써니보이는 연인이 나밖에 없는데 나보다 자기 형제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치치가 위험에 빠지면 정말 1초의 망설임 없이 날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연인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랑 사귀실래요? 넌 누구 골랐지? 나 써니보이. 써니보이. 왜 써니보이 골랐죠? 그래도 애인이 한 명인 게 낫지 않나. 형제랑은 나도 친해지면 되니까. 셋이 같이 노는 거지. 하지만 나랑 김우진이랑 김우진 애인이랑 셋이 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좀 꼴깝지 않을까? 전 못 고르겠어요. 왜 너는 애인이 형제보다 너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형제가 중요해도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뭐 하다못해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거나 뭐 이 정도는 했어야지. 아니면 나한테 그 앞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줬어야지. 그냥 냅다 그냥 편지에다 헤어지자 이렇게 하고 다시 가버렸잖아요. 나는 그 지점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나쁜 놈 3명을 뽑아봤는데요. 누가 제일 나쁘냐?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길 수는 없겠죠? 제이한테 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올해 착한 캐릭터상입니다. 착한 캐릭터는 사실 너무 많아요. 착한 캐릭터보다 사실은 불쌍한 캐릭터가 더 많아요. 맞아. 공연계에는 불쌍한 캐릭터는 언급하지 맙시다. 너무 불쌍하니까. 착한 캐릭터상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누굴 뽑으셨나요? 저희는 한 명을 딱 골랐어요. 만장일치로 치아키가 뽑혔습니다. 그냥 치아키한테 상을 하나 주고 싶었어요. 착한 일을 하는 캐릭터가 많지만 치아키는 약간 그냥 착한 게 아니라 기특해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단단하고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고 말도 참 예쁘게 하잖아요. 그 빅클래스 보면서도 이게 고등학생들 얘기긴 하지만 쟤네가 다 가짜 고등학생이라고 느껴졌던 것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착해요.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배 페어 버전 이름은 카에데였거든요. 카에데 다음 시즌에는 꼭 캐스팅되길 바라며. 제발. 삐용. 누가 우리 잡으러 오네. 덜덜. 아까 코리아 올드먼 얘기. 저거 걸리는 거 아니야? 규제? 아니야. 히트맨일 거야. 나는 히트맨이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찍먹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극을 하나씩 간단하게 언급해 볼게요. 두비부터 아까 나왔던 거니까. 전 하데스타운이요. 언급이 많이 되는데 그만큼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어서 저번에 지역 공연 다닐 때 보러 부산 가고 싶었어 진짜로. 그 정도로 좋았다. 저는 넥스트 투 노멀을 이번에 찍먹했어요. 한번 봤는데 스토리가 내 타입이 아닐 것 같아서 안 봤었는데 실제로도 뭔가 그 줄거리 자체는 나한테 그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가족과 그리고 이제 이별,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도 좋은 작품을 보면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미쳐도는지가 이해가 되는? 나는 그런 작품들은 정말 보면서 즐거워요. 나한테 이렇게 확 와닿아서 막 회전 돌고 싶은 작품이 아니었더라도
넥은 이제 짜임새가 있는 극이었고 노래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이야기도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막 밴드 음악 막 나오고 게이브가 막 3층에 내려갔다 1층 3층 1층 3층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철골에 막 매달렸다가 와. 되게 다이나믹한데 그럼에도 그게 전달하고 있는 어떤 그리움이나 기억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자체는 되게 따뜻했어요. 넥스트 너멀은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다시 못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서 재밌는 찍먹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내년에 보고 싶은 극 얘기를 하나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극 이만큼 있는데요. 그중에 딱 한 개만 고르자면 전 사실 2개 골랐는데요.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극과 전혀 없을 것 같은 극 하나씩 해서 뭔가 줄 수 있을지도 싶은 거는 후크. 왜냐면 거기는 그 제작사 자체가 재현 많이 올려주는 회사잖아. 재현이 막 1년마다도 올라오니까. 하나는 새벽에 입구에서를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얘는 안 올라올 것 같아. 저는 헬멧이요. 헬멧 좀 올려주세요. 헬멧 무새. 좀 올려주세요. 내가 봤을 땐 최고의 민주시민교육의 교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헬멧 좀 올려주세요. 제발. 2024년 연말정산. 사실 연말정산하면 얼마를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무서우니까 안 볼게요. 모른 척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말정산 겸 시상식 겸 추억팔이를 해봤습니다. 박수!